네, 다들 오신 것 안 왔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랩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유정은이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Deep Unsupervised Pixeliz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처음에는 그냥 픽셀 아트 되게 흥미롭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러닝 방식 자체가 흥미로운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다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어, 앨런? 네, 포켓몬이라는 게임의 가장 초기 버전인데요. 버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예전에는 옛날이었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상에서 그 이미지를 표현할 때 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도트 혹은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곤 했는데요. 이제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막 색깔도 나타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이제 훨씬 더 깔끔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저 정도면 엄청난 발전이 일어난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막 3D까지 나온 상태에서 픽셀이 뭔 소용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픽셀은 하나의 아트폼으로서 많이 이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픽셀 이러한 식의 아트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모바일 게임이 또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아기자기한 도트풍의 그래픽을 여전히 고수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픽셀은 더 이상 이제 저희 컴pen세이션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아트의 수단으로서도 이용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픽셀 아트에는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미지가 많이 복잡하고 디테일이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단순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다운 샘플을 하기에는 이제 엘라이징 문제라던가 블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컬러 시프트 역시 생기게 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논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 스케일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이 방법은 그 엘리아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픽셀이란 게 조금 픽셀 아트가 살짝 엣지가 크리스피하다고 하나 여기서 계속 엣지가 크리스피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저 이미지 다운 스케일링 방식으로는 이미 그 엣지가 자꾸 블러리해지고 크리스피하지 않다. 샤프 엣지를 보존할 수가 없다라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방식의 경우에는 비록 리얼리스틱하게 이미지를 다운 샘플 할 수는 있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리얼리스틱한 거를 중점으로 둔 거지 전혀 에스테틱 픽셀 아트에 필요한 에스테틱의 면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슈퍼픽셀 구분하는 그 논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결과 저 논문에서는 저 이미지 하나였어요. 저거 외에 딱히 보여준 건 없었고요. 저 옵티마이제이션 논문을 안 읽어봐서. 네. 네네네네. 각각 이제 얘는 그 거스트너 엣 알의 논문에 나왔던 옵티마이제이션 논문에 나왔던 걸 갖고 온 거라서 네. 네, 이 논문 리설트가 아니에요. 네, 아이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그 픽셀 아트라는 것 자체가 만들기도 어렵고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페어된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이를 이제 unsupervised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피지블한 퀄리티의 픽셀 아트를 자동으로 생성해내 보자. 이게 이 주제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클 간이라는 컨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대충 이 전체적인 오버뷰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그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 포워드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백워드 거꾸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툰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그거를 픽셀화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해준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카툰 라이크 폼으로 바꿔줘가지고 비교를 하는 반면, 이제 거꾸로 가는 방식은 인풋이 카툰 이미지가 아니라 픽셀 이미지를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카툰 이미지도 제너레이트하고 또 다시 한번 픽셀로 바꿔서 비교해주는 그러한 진행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는 리버시빌리티를 가능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트레이닝 데이터, 이들이 사용한 트레이닝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각각 900개의 카툰 아트 그리고 픽셀 아트를 이용했는데요. 전혀 페어되지 않은 데이터들이고요. 그리고 매 이터레이션마다 각각의 그 데이터에서 한 개의 이미지들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서로를 레퍼런스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페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생뚱맞은 데이터를 인풋으로 줬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사용한 네트워크는 크게 세 개의 3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리드넷으로 약간 이제 카툰 이미지를 그리드 라이크 이미지로 바꿔주는, 어떻게 보면 픽셀화의 초벌 단계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에지 같은 거를 픽셀 아트 같은 느낌으로 바꿔주는 픽셀넷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픽셀화된 그림을 다시 카툰으로 되돌려주는 디픽셀넷이라는 네트워크로 존재합니다. 네, 그리드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들어가면은 이제 3개의 다른 스케일로 다운 스케일된 이제 픽셀 라이크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3가지의 레이어가 존재한다네요.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그리고 액티베이션 레이어. 그리고 리지듀얼 블락을 이용해서 조금 더 러닝을 빠르게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버전의 다운스케일링 된 이미지가 이제 그다음 픽셀넷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스케일들은 각각 4분의 1, 그리고 16분의 3,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의 스케일링을 한 이유가 어떠한 비율로 스케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엘리어싱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3가지의 스케일 방식으로 다운 스케일 방식을 썼다고 하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랑 리프레젠터빌리티를 높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픽셀넷은 조금 더 초벌로 픽셀화된 이미지를 조금 더 크리스피하게 해주고요. 이제 그 와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유지시켜주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지금 그리드넷 한번 인풋이 하나의 이미지로 인풋이 들어가면은 이 3가지 그 스케일의 초벌화된 그 픽셀 그림이 나오고요. 그게 한 번 더 픽스넷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정말 픽셀 아트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픽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으로 픽셀화된 아트를 이제 카툰 라이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3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넣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자면은, 포워드 학습의 경우에는 인풋이 카툰 이미지고 중간에 픽셀 이미지가 한번 들어온 다음에 다시 디픽셀넷을 통해서 카툰 이미지를 다시 이제 카툰 라이크 형태로
되돌려가지고 저 인풋 이미지와 최종 아웃풋이 최대한 비슷하게끔 해주는 게 목표고,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이 카툰이 아니라 제일 처음 인풋이 카툰이 아니라 이제 픽셀로 처음 인풋 픽셀과 나중에 나오는 아웃풋 픽셀이 최대한 비슷하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드넷의 그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되게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 이제 여기 보시면 간 adversarial loss가 있겠고요. 그리고 L1 loss랑 gradient loss를 위한 펑션이 있고, 이거는 이제 컬러나 아니면 그 중요한 디테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이는 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L1 and gradient loss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여기에 인풋에 F가 들어가 있는데, F는 이제 포워드 방향이라고 비교하는 이미지가 이제 인풋 카툰 이미지와 그 한번 초벌된 그 픽셀 이미지를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인풋을 두 개,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에서 픽셀 아트 하나랑 카툰 아트 하나를 고른다고 했잖아요. 그때 고른 두 개, 카툰 이미지랑 픽셀 이미지를 비교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예 껐다 켰다는 아니에요. 네, 다 사이클을 다 한번. 네, 그리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헷갈리신 거예요? 전자? 포워드 한 번, 백워드 한 번. 그게 제가 정확히 코드를 안 봐서 모르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잠깐만요. 전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얘네가 방향이 딱히 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생성된 카툰 이미지랑 픽셀 이미지랑 생성된 카툰 이미지랑 이니셜 카툰 이미지랑 비교하는데, 이제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픽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지점은 그 어디냐? 아,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 네트워크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데, 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근데 이제 이 가는 와중에 백워드는 이제 여기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얘랑 비교하는 거고, 포워드는 얘랑 비교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픽셀렛이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묶여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백워드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결국 순환되는 거라서 어.
아까 순환되기보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서 P라고 표시하는 픽셀 아트가 이 디픽셀, 아까 여기 픽셀넷에서 뱉어내는 픽셀 이미지를 표현할 때도 있고 처음에 넣어주는 요 이미지를 나타낼 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는 처음에 랜덤하게 고른 픽셀 이미지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최종적으로 픽셀화된 게 나오지 않아도 일단 처음에 인풋을 처음에 골랐으니까 픽셀 이미지 하나, 카툰 이미지 하나를 골랐으니까 걔네들끼리 비교를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껐다 켰다라는 얘기는 네, 이거는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코드를 올리면 그걸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코드가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따로 트레이닝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픽셀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미러 그 미러러스라는 게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이 미러러스는 이제 리버서빌리티를 위해서 들어간 러스여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딕픽셀렉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도 역시 미러러스를 이용해서 이제 리버서빌리티를 유지하도록 하고자 하고요. 미러러스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넣은 거랑 픽셀화 돼가지고 다시 이제 복구했을 때 돌아온 애가 유사한지 이러한 이게 리버서블한지를 확인하는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고 대신 이제 포워드 방향의 경우에는 이제 이 비교하는 이미지가 카툰 이미지가 되겠고요. 아까 보였듯이 카툰으로 시작해서 제너레이트된 카툰 아트로 끝나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카툰 이미지고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툰 이미지 대신 픽셀 이미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미러 대칭 어떻게 보면 대칭되는 형태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얘와 저기 그 그리드넷의 시작과 디픽셀넷의 끝이 사이즈가 같을 테니까 그것끼리 비교하고 그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끼리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드버서리얼 러스는 이제 다들 잘 간을 읽으셨으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싸우는 거죠. 이제 서로 보완하는 거죠. 그 최대한 이제 그럴 듯한 사실 그 픽셀 아트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도 포워드 노테이션이랑 백워드 노테이션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픽셀 아트가 들어가고 이제 제너레이트 하는 쪽에는 이제 카툰이 들어가는 반면에 백워드에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에 카툰이 들어가고 제너레이터 쪽에 픽셀이 들어간다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L1과 그레디언트 로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컬러를 계속 이제 원본과 유사하게 유지를 하고 또 중요한 피처 같은 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비교할 이미지가 스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스케일을 이제 조정해 줘 가지고 비교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업샘플링 해 가지고 비교를 해 준다고 합니다. 리사이즈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 좀 더 자세한 트레이닝 디테일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제너레이트된 이미지들을 하나의 약간 그 버퍼? 캐시? 그런 데에 넣어 가지고 그런 최대 30개인가를 바탕으로 이제 그 업데이트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러러스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서 살짝 비교하는 게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제 네, 그 여기 총 네트워크를 보면은 앞에 카툰끼리는 하나의 이미지지만 그 픽셀끼리는 이제 중간에 픽스넷에서 나온 이미지가 3개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미니멀 로스인 거 그 셋 중에서 제일 가장 로스가 적은 거를 선택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결과와 비교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하나의 픽셀 아트를 생성하는데 약 0.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방식들과 예전에 이제 그 릴레이티드 워크 방식들과 비교를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그 자기네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이미지를 네트워크 아웃풋이라고 명명하고 또 아무래도 이전 방식들 이미지가 조그맣다 보니까 그 1대1 이미지 사이즈가 다른 이미지들을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그 사이즈대로 줄인 것을 voting이라고 명명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전 방식들과 비교한 그림들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카툰 이미지를 한정해서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추얼 컨텐트 어댑티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방식보다 블러리하고 아무래도 그 블러리한 게 커넬 방식의 한계점이다라고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바이큐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블러리한 결과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지 앱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크리스피한 결과물을 내줬지만은 아무래도 엣지 같은 게 약간 비연속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하고 자기네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샤프한 엣지와 디스컨티뉴어스한 엣지가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불만족스러운데 이쪽은 자기게 더 낫다고 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얘네가 자기네들은 어떠한 사이즈를 주던 그 원본 이미지대로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다운 스케일이다 보니까 해상도가 달라서 그거를 해상도가 다른 두 이미지를 직접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네들 방식으로 같은 레솔루션으로 다운한 게 보우팅입니다. 네, 그리고 포토그래프, 그러니까 실물 사진으로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제 포토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800x800에서 256x256까지 다양한 크기의 사진을 이용하였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실물 사진은 조금 더 부드러운 컬러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컬러를 16가지로 퀀타이즈 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컴페티터들의 결과는 너무 포토리얼리스틱하게 나왔다. 포토리얼리스틱한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자기네들은 픽셀 아트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니까 자기네들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운 스케일링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도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 두 가지 다운스케일링 레이쇼를 비교했어요. 하나는 6분의 1, 하나는 8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B, C, D, E 중에 B랑 D가 6분의 1이고 C랑 E랑 8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꽃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이 더 나아요? 8분의 1이 더 나아요? 어떤 게 더 나아 보이나요? 저 있는데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유저 스터디가 없어가지고 대체 이걸 어떻게 결정했나 궁금해서 정말 대중의 일반적인 시선이 그런가. 그래서 6분의 1이요? 그쵸? 얘네는 두 번째 것도 보여줬네. 8분의 1이 더 나은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미지가 복잡한 경우에는 조금 더 덜 다운 샘플한 6분의 1이 더 낫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닌데 6분의 1이 더 나아 보이는데 그것도 뭐지?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얘네가 이제 유저 스터디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아울스 보고 한 거였어요? 제가 B, C, D, E라고 했잖아요. 왜 듣질 않아요? 그러면은 아울스 아니고 이렇게만 보면은 공감이 가나요? 네. 픽셀 아트즈 8분의 1이 더 나아요? 네,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죠. 네. 여튼 그들은 이제 심플한 이미지에는 8분의 1이 낫고 복잡한 이미지에는 6분의 1로 다운스케일한 게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디펜던트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자기네 네트워크가 어떠한 스케일이든 정말 좋은 리덜트를 뽑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CNN 모델과도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얘네가 세 개의 서브 네트워크를 이용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쓴 거, 뭐 사이클겐을 쓴 거, 그리드넷만 쓴 거, 픽셀넷만 쓴 거, 이제 모두 다 쓴 거를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그리드넷 경우에는 이전 인풋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엄청 포토 리얼리스틱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리고 픽셀랩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픽셀라이즈가 되긴 했는데 약간 이러한 그 아티팩트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연출해냈다고 하고 자기네들 모델을 전부 다 사용하니까 비로소 플라우저블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클 간을 픽셀에 적용하면은 아마 네트워크가 세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제 아마 픽셀넷이랑 디픽셀넷 정도로 돼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얘네는 이제 그리드넷을 이용해서 좀 엘라이싱 방법을 여러 가지 고려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사이클넷을 제가 사이클 간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비슷해요? 네. 응? 그리드넷. 네네네. 근데 세 가지를 넣어서 세 가지로 나오는 거죠. 아, 음,
세 가지를 근데 어떻게 넣어요? 그냥 그 나이브하게 다운 샘플링해서? 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을 아까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로스 펑션을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변화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아티팩트 같은 걸 생성 안 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트랜지션, 컬러 트랜지션 같은 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쓰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뚝뚝 끊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이미지와 좀 상이하게 다른 넥타이가 조금 많이 이상해졌죠. 이러한 아티팩트가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드버서리얼 라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었고, 또 이제 멀티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스케일, 다운 스케일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돌렸다고 했는데 그렇게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되게 디테일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여러 스케일에서 보일 수 있는 엘리어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점 눈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단순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로스를 모두 다 써야 비로소 플라우지블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아티스트가 찍은 픽셀 아트와 비교를 해봤는데, 비록 아티스트가 만든 픽셀 아트는 그 실제 사진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 작가만의 창의성, 스타일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결과물과 다른 결과를 보이긴 했지만 자기네들 결과물도 충분히 픽셀 아트로서 손색이 없는 결과를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되게 저는 저 정도면 괜찮은 픽셀 아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딕픽셀라이제이션도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왼쪽이 원래 픽셀 아트고 이제 뒤에 두 개가 남의 거랑 자기네들 거를 비교를 한 건데, 남의 것과 비교를 해도 이제 크게 무리 없는 부드러운 컬러의 전환, 그리고 부드러운 선의 흐름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네트워크 리버시빌리티 같은 것도 증명을 잘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픽셀 레졸루션을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인풋에 항상 6분의 1로 리턴을 한다고 하는데, 얘네가 말하기를 여기 약간 꼼수를 써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디자이드한 레졸루션을 6배로 업샘플한 다음에 넣어버리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업샘플링에 의해서 이제 조금 아티팩트나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드버서리얼 러스가 이제 예상치 못한 아티팩트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고,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D 같은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오리지널과 무조건 항상 같은 색감을 유지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저렇게 하늘색이 진 파랑이 되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네는 이제 픽셀 아트가 가지는 한계점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페어드 데이터를 찾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점을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용해서 더욱더 손쉽게 픽셀 아트를 생성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